네, 본교재를 보겠습니다. 85쪽에. 쌤, 조금만이 설마 89쪽까지인가요? 아니요. 와, 다행이다. 자, 85부터 이제 활용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은 활용 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유형 문제도 많아가지고 자,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87쪽까지만 할게요. 87쪽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 유형들만 있으니까 진도 87까지인가요? 네, 87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으로 넘어왔을 때 제일 차이가 크게 나는 게 뭐냐면 미지수를 두 개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죠. 부등식은요, 활용 문제 풀 때 항상 x만 갖고 식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연립방정식은 x, y 미지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를 잘 설정하고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1번 문제를 보면 합이 50이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큰 두 수를 구한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죠. 큰 수가 등장하고 작은 수가 등장하니까 큰 수를 x, 작은 수를 y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50이고, 자 서연아, 두 번째 식이 이제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크다잖아. 그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크다. 그럼 여기 네모칸 안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x가 지금 큰 수니까 큰 수는 작은 수의 2배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빈칸에는 2y 플러스 8을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민준아,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법이 좋아요? 그거하고 x가 2y 플러스 8이랑 똑같으니까, 그치? 대입법 하자. x 자리에다가 2y 플러스 8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대입법으로 3y 플러스 8은 50. 잠깐만요. 3y 플러스 8은 50. 그러면은 8 넘기면은 3x가 42니까 y가 14가 되겠죠. 맞니? y가 14면은 여기다 14 집어넣으면은 x는 몇이냐면 몇이겠어? 얼마야 민준아? 3, 4. 아니 여기 y 자리에다가 14를 집어넣었잖아 지금. 네. 그럼 2y 플러스 8이면은 28 넣을 8. 그렇지. 36. 그렇지. 36개 돼야지, 그렇지. 그래서 구하는 두 수는 36하고 14다. 용석이 아까 뭐 물어보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가방법 풀었어요. 네. 가간법으로 풀려면 2y 넘기면 되죠. 2y를 이항시키고 풀면 되잖아. 지금 x는 2y 플러스 8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2y를 넘기면 x 마이너스 2y는 8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요식이랑 요식이면 가간법 하면 되죠.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은 자, 한 개에 400원인 사탕과 500원인 초콜릿을 합해가지고 9개를 구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x, y 잡기 딱 좋죠. 사탕 x개, 초콜릿 y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사탕이랑 초콜릿을 합해가지고 9개를 산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연아, 한 개에 400원인 사탕을 x개 샀으니까 가격이 얼마야? 400x. 그 다음에 초콜릿 500원짜리 초콜릿을 y개 샀으니까, 그럼 요 네모 안에다가 400x 더하기 500y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는 9라는 식하고, 자, 그 다음에 다윤아, 이거 가격에 대한 식은 얼마로 나눌 거예요? 100으로 나누자. 공 두 개씩 떼자. 그럼 4x 플러스 5y는 40이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럼 위에다 몇 배 할까? 4배 하자. 4배 하면은 4x 플러스 4y가 36이 되니까요. 자, 그대로 빼면은 그냥 요거죠. 요거 뺀다 그러면 y가 4죠? 4잖아. 그치? y가 4고 y가 4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는 몇이야? 5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x는 5, y는 4니까 사탕은 5개, 초콜릿은 4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x, y로 잡는 데 있어서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 밑에 뭐 2-1번도 닭이랑 토끼가 있으면은 뭐 닭을 x, 토끼를 y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x, y를 설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죠. 자, 86쪽으로 닭을 X요? 가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 닭을 x, 토끼를 y 이렇게 잡아도 되고 거꾸로 잡아도 되고. 그치? 자, 넘어가서 86쪽에 1번 문제를 보면은 각자리 숫자의 합이 1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이거 우리 많이 이제 활용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처음에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을 때 처음에 주어진 그 두 자리 자연수에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각각 x하고 y라고 잡겠죠. 아이고.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수, 이 바꾼수가 등장한단 말이야. 바꾼수. 그러면 바꾼수는 효준아, 이거는 그럼 10의 자리를 뭐라고 해야 돼? 1. 네? 우리가 처음 두 자리 자연수에 네.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했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이렇게 바꾼 수, 그러면 얘는 10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쉬운 질문이야.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였는데 네. 그거를 바꿨단 말이야. 네. 바꿨으면 10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Y. y가 되는 거야. 1의 자리는 X. x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랬을 때 맨 처음에 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 14다라는 거는요, 그냥 뭐하고 뭘 더하면 될까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14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Y. 그지? 그냥 x 플러스 y 하면 14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여러분 만약에 78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니 민준아? 15. 그쵸? 그냥 내 눈에 보이는 7이라는 숫자랑 8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그대로 더해가지고 요게 14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이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숫자도 78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써있는 7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7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나타내는 거야? 70을 나타내잖아. 그치? 70. 그럼 여기 10의 자리에 있는 이 x라는 숫자는 정연아 실제로는 얼마를 나타내? 10의 자리에 있는 x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얼마를 나타내? 70을 나타내지. 그럼 여기는 x라는 숫자는? 1을 나타내. 뭐라고요? 아, 70. 자,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고 해봐. 써있다고 해봐. 이거 어떻게 읽어요? 35. 3이라고 써있지만 읽을 때는 30이라고 읽죠. 35. 얘는 7이라고 써있지만 읽을 때는 70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숫자의 몇 배인 거예요. 실제 값은. 네 눈에는 지금 3이라고 보이잖아. 10배야 10배.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면 얘는 실제로는 얼마인 거야? 10x.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y 자체겠지. 그러면 정현이 대답해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그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 뭐라고 써야 돼요?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10x 더하기 y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인서야, 박분수는 xy가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할까? X. 10의 자리 숫자가 y고 1의 자리 숫자가 x예요. 15y 플러스 X.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식을 쓰면 되죠.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자, 용석이 해봐. 바꾼수는 네. 어떻게 할 거야? 바꿔서 Y 플러스 10Y 맞잖아요. 플러스 X는 네, 이게 바꾼수는이죠.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플러스 14.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바꾼수는 이게 바꾼수는이잖아. 네, 처음 수가 처음 수가 뭔데? 써있잖아. 10X 플러스 Y 보다도 플러스 18. 그렇지 18만큼 크다.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어? 오케이?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할게요. 두 번째 식을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10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랑 뺄셈이 되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넘어가면 플러스 9y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18이 돼요. 교성아,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네, 9로 나눠요. 9로 나눠요. 그쵸? 9로 나눠버릴게요. 나누기 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가 되죠. 그치? 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다 괜찮죠? 더하는 게 편하니까 더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은 x가 사라지고요. 2y가 16이네. y가 몇이에요? 8. 자, y가 8이면 x는 몇이다? x는 6이죠? 6이 됩니다. 그죠? 아, 이게 처음 순가요? 그럼 민준아, 이 문제의 답은 뭐야? 68. 그렇죠. x가 6 나오고 y가 8 나왔으면 처음 수는 요걸 쓰는 거지. 요걸 10x 플러스 y, 이게 처음 수였으니까. 그래서 68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딱 요게 그러니까 활용 문제 중에 딱 중간 정도 난이도 되는 것 같아. 중간 정도.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빨리 써.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평균에 대한 문제인데 범석이와 재섭이의 몸무게의 평균은 71이고 범석이 몸무게는 재섭이 몸무게보다 6kg가 더 나간다. 자, 이거 좀 쉽지 않나요? 엄청 많이 나가요. 범석이의 몸무게를 xk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섭이의 몸무게를 ykg이라고 하면은 서연아, 평균이 71이다.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세우면 돼요? 맞아요. 그쵸? 이게 평균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이게 71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그지? 자, 정연아, 두 번째. 범석이는 재섭이보다 6kg가 더 나가. 어떻게 쓸까? X 마이너스 6. 정연이 생각대로 해봐. 대부분 이게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게 편하거든요. 범석이는 그랬으니까 x는 그렇지, y보다 6만큼이 더 크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는 2배 하겠습니다. 곱하기 2 할게요. 곱하기 2 하면 x 플러스 y가 142가 되죠.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y가 142.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을 대입할까요? 위 x자리에다가 y 플러스 6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y 플러스 6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y 플러스 6이 142가 되니까 6 넘어가면 2y가 136이 돼요. 그럼 y가 얼마란 얘기? y가 얼마란 얘기야? 68이란 얘기죠. y가 68. y가 68이고 거기다가 6을 더한 게 x니까 x는 몇이다? 74가 되겠죠. 그렇죠? 74. 네. 그래서 범석이는 74, 그 다음에 재섭이는 68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키가 몇이겠어요? 난 모르죠. 자, 내려갑니다. 나이에 대한 문제로 가볼게요. 자, 현재 엄마와 딸의 나이 차이는 27살이고 15년 후에는 엄마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시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x, y를 잡을 때 언제인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엄마의 나이를 x, 현재 딸의 나이를 y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당연히 15년 후에 엄마의 나이는 뭐가 돼요? 27 플러스 15. 현재 엄마의 나이를 x라고 했잖아요. X 플러스 27. X 플러스 15. 15년이 흘렀으면 15살이 많아져야죠. 아, x 플러스 15.
자, 마찬가지로 딸의 나이도 뭐라고 해야 돼요? Y Y 플러스 15. 그렇지. y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정연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뭐냐면 현재 엄마와 딸의 나이의 차는 27이다. 이거 식으로 그대로 써볼까? 뭔 이유 주나? X 플러스 15 자, 현재 엄마와 딸의 나이 차가 27이다. X는 어. 음? Y 플러스 27 그쵸? x는 y 플러스 27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써도 돼? X 마이너스 27은 Y 이렇게 써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엄마 나이에서 딸 나이를 빼면은 몇이다? 27 27이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맞죠? 네. 요렇게 식 하나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 이제 15년 후니까 15년 후면 이제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15년 후에는 엄마 나이가 딸 나이의 2배가 된다. 정연이 해보자. 엄마 나이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 x 플러스 15는 Y 플러스 16. 그렇죠. 전체적으로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요렇게 붙일게요. 요렇게. 그렇죠? 네, 요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두 번째 식을 전개를 시키면요. x 플러스 15는 2y 플러스 30이 되겠고, 그럼 2y를 넘길게요. 2y를 넘기면 x 마이너스 2y가 자 15도 넘어가면은 15가 되겠죠. 요 식이랑 요 식을 가지고 푸는 거다. 민준아 어떻게 할까? 빼야 되겠죠? 네. 그렇죠. 빼면 어떻게 돼? Y는 y는 12. 자, y가 12면은 y가 12 여기다 y 12를 넣는다면 엄마 x는 몇일까? 39. 그렇죠. 39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엄마는 39세, 현재 딸은 12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이 나왔죠?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살이네요. 12살. 딸이요? 예. 그럼 엄마가 12살일까? 자, 8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7쪽에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그래. 그럼 용서이가 해보자. 자, 둘레 길이가 62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 자, 가로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용서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2x 플러스 2y는 62. 그렇죠. 가로랑 세로랑이 각각 두 번씩 더해주는 거니까, 자 2x 플러스 2y는 62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렸어. 2배로 늘렸어. 다윤아, 가로의 길이가 원래 x였는데 2배로 늘렸어요. 그럼 가로가 뭘로 변했어? 가로가 2x로 변했죠. 세로의 길이는 5cm를 줄였어요. 그럼 세로는 뭘로 변했을까? 그렇지. 이렇게 변했죠. 요게 새로운 가로의 길이와 새로운 세로의 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서연아, 새로운 가로와 새로운 세로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둘레 길이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2 곱하면 되죠. 맞죠? 그쵸? 맞지? 가로랑 세로랑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배. 그럼 둘레 길이죠. 그럼 용서가 그것이 지금 얼마가 됐다? 4x. 분명씩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가로를 이렇게 하고 세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둘레 길이가 얼마가 됐대요? 78이 됐대요. 그럼 얘가 는 78이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를 세워놓고 스타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연아, 이거 어떻게 해주는 게 더 간편해져요? 2를 나눠요. 2를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 31.
맞아. 밑에 식도 그렇죠. 밑에 식도 요거 2를 양변에 나눠버리는 게 좋겠지, 그치? 나눠버리면 식이 어떻게 돼? 2x x, y 플러스 y 마이너스 2. 아니 여기는 맨 앞에 지금 2가 있었잖아. 맨 앞에 있던 2만 딱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2로 지워주면 이 얼마 되고? 78 나누기 2는 39. 39, 그죠? 그럼 2x 플러스 y하고 마이너스 5까지 그대로 있죠? 그게 는 얼마다? 39.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도 넘기는 게 더 편하잖아. 마이너스 5 넘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44. 그렇지.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식이 나오니까 이 두 식을 정연아 어떻게 할까? 말대요. 빼야 되겠죠. 빼면 뭐가 남아요? 이거에서 이걸 뺐죠. 이쪽은 마이너스 11, 13. 13. 그러면 x가 13이라는 뜻이네, 그지? x가 13. x가 13이면 여기다 13 집어넣으니까 y는 그러면 더해가지고 31이 돼야 되니까 y는 몇이겠어? 10 몇이야? 18. 18. 자, 그래서 처음에 가로의 길이가 13, 처음에 세로의 길이가 18 이렇게 찾았고요. 그럼 문제에서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13 곱하기 18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3 곱하기 18 얼마일까요? 234요. 234. 그렇죠. 234. 오케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 이 정도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둘레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20문제가 출제된 어느 시험에서 되게 잔인한 시험이야. 맞추면은 5점을 얻고요. 틀리면은 2점을 잃어요. 왜 이게 잔이에요? 감점이네요. 감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좋다고요? 5점짜리를 틀리면 5점을 2점을 이렇게 얻게 해주잖아요. 아니 5점짜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5점 아니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은데 한 문제를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 시험은 안 좋은 거야. 틀렸다고 감점이 되진 않잖아요. 그냥 점수를 못 받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점수를 못 받는 걸 넘어서 깎는다고요, 점수를. 자, 그러니까 20문제가 출제된 시험에서 맞힌 개수를 x개라고 하고요. 틀린 개수를 y개라고 했을 때 일단 아주 간단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 맨 처음에 아주 간단한 식 뭐라고 쓰면 될까? 민준아, 정말 간단한 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을까 지금? 아니 진짜 간단한 거. x 플러스 y 는 100 100문제야? 20. 그치? 전체 문제가 20문제였으니까 내가 맞힌 개수하고 틀린 개수하고 합치면 20문제가 돼야 되지 않아요? 맞나요? 근데 맞았네. 그치?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x 플러스 y가 20이다. 그죠? 내가 20문제 풀었으니까 맞힌 개수하고 틀린 개수하고 합치면 20개가 되겠죠. 이 식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써보는 건데, 자 서연아, 점수가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어요.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쵸. 2점만큼 감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5점씩 x 문제 맞췄고 마이너스 2점씩 y 문제 틀린 거니까 요렇게 썼을 때가 이제 점수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 식이는 뭐가 돼야 돼? 86점이 돼야 되죠. 그쵸? 네, 요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연아, 위에다 몇 배 할까? 5배 해도 되고 2배 해도 되죠. 2배 하겠습니다. 2배 하면은 2x 플러스
2y는 40이죠. 그럼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7x가 126. 그치? 자, 7x가 126. 7로 나눠야죠. 7로 나누면 x는? 네. 곱하기 왜요? 가간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럼요. x는 18이죠. x가 18이면 y는 뭐겠어? 그지? 그러니까 순 문제 풀어가지고 두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점수가 86점인 거예요. 그죠? 감점이 들어가서 그렇죠? 감점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다. 아침 문제였어. 네, 어렵지 않죠? 85점 되게 잘 보지 않나요? 근데 감점 없었으면 90점인데, 그지? 20문제 풀어가지고 2개 틀렸으면. 자, 내려갑니다.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거 조금 어렵다. 이 문제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알아요. 증가감소, 그치? 증가감소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선 이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에서는 항상 작년이랑 올해 아니면 뭐 지난달이랑 이번달 이렇게 시점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앞선 시점의 상황을 XY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의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XY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첫 번째 식은 뭘까, 인자야? 에? 첫 번째 식은 뭘까?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800. 그렇지. 작년에 전체가 800명이었으니까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을 더하면 80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식이 하이라이트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6% 감소, 여학생 수는 2% 증가해요.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곱곱이 7 곱하기 X 100분의 곱하기 1 94 곱하기 1 마이너스 6분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6% 감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배웠잖아. 1 빼기 100분의 6 이렇게 계산하라고 배웠죠. 이걸 곱하라고. 그런 거 왜 원가 정가 이런 거 할 때 했잖아요. 뭐 몇 퍼센트 할인한다거나 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인다거나 하면은 할인하면은 빼기였고요.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은 1 플러스 100분의 몇이었잖아. 요런 걸 배웠단 말이야. 야, 니네 떠들 거면 앉아. 뒤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어 이것들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 아니에요. 세워도 돼요. 세워도 되는데 봐봐. 자, 남자가 지금 X였잖아요. X에다가 6% 감소니까 1 빼기 100분의 6을 곱하세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요만큼 의미하는 것. 전체 학생 수. 아니지 전체 학생 수에서 아니 6% 감소하는 들어봐. 올해의 남학생 수. 맞니? 의미하는 거. 이게 올해의 남학생 수를 의미하죠. 네. 왜냐면 작년의 남학생 수에 비해서 6%가 감소된 그 학생 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올해의 남학생입니다. 이게 올해의 남학생.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에다가는 그러면 2%가 증가했잖아요. 2% 증가했으니까 y괄호 1 플러스 100분의 2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올해 여자 그치, 올해의 여학생 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건 좋아.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우변을 잘 써야 되거든요. 우변을 얼마나 써야 돼요? 우변 X 마이너스 저거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X 800 플러스 빼기 Y 20. 마이너스 20 800 빼기 20 자, 여기다가 일단 절대 해선 안 되는 거 20명이 감소했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요거를 20으로 쓰거나 요걸 마이너스 20으로 쓰면 안 되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지금 올해의 전체 남학생과 올해의 전체 여학생을 합친 거니까 이쪽에도 뭐가 와야 되냐면 올해의 전체 학생 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800명이었는데 20명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올해 전체 학생 수는 780명이잖아. 그럼 이쪽을 780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서 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는, 내가 식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알려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식을 세우지 않고요. 어떻게 세웠었냐면 봐봐,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요거 한번 볼까? 마이너스 100분의 6x 하고요 플러스 100분의 2y만 딱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거 의미하는 거는 전체 학생 뭔 소리야 이게 감소되지 않은 전체 학생 수. 아 감소된 그게 800. 감소되는 요거하고 요것만 딱 갖다 놓으면 이건 뭐냐면 800. 감소되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변동된 학생 수만 지금 쓴 거예요. 맞나요? 이건 줄어든 거고 이건 늘어난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저렇게 마이너스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2y만 썼으면 그러면 우변을 뭐라고 쓰면 될까? 요것만 딱 썼다면 그때 우변은 780 2 아니 20에 2 아니 780 20 아니에요? 780이지 20은 20인데 20 맞죠? 800분의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야죠. 보이죠? 더 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식이랑 요거를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식을 쓴다고 틀리진 않아. 여기만 780으로 잘 맞춰주면 틀리진 않는데 문제를 풀기가, 계산하기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써가지고 푸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쵸? 첫 번째 게 뭐죠? 첫 번째 거 그냥 x 플러스 y 800, 작년은 8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식하고 요식을 써서 문제 푸는 걸 추천한다. 가운데 식을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가운데 식을 쓸 거라면 이 끝에가 780이라는 것을 조심해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요거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 100 곱해요. 100 곱하고 싶죠? 100 곱하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000이죠. 나누기. 그쵸? 나누기 2도 해버릴까요? 나누기 2까지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000이죠. 자, 그럼 이제 요거하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식하고 와. 얘하고 어떻게 할까? 빼버릴까? 빼요. 빼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뺄게요. 자, 얘네들이 빼면은 4x 그리고는 1800이 되죠. 그죠? 800 빼기 마이너스 1800. 자, 그럼 x가 얼마? x가 450. x가 450이면 더해가지고 800 돼야 되니까 y는 얼마? 350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작년에 여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요 작년에 여학생 수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대부분 이런 문제는 올해 여학생을 물어봐요. 올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올해 여학생을 물어봤다면 800 빼기 800 빼기 800이랑 720을 넣어야 돼요? 아, 700 아니지 x, y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야지.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여학생을 구하려면은 작년에 여학생인 350에다가 무엇을 반영해 주면 될까? 빼기 8 빼기 20! 아니네. 빼기 100분의 그러니까 y가 지금 350이었던 건데 그건 작년의 여학생이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변화된 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네. 100분의 2y만큼이 플러스 된 거?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y 자리에다가 우리가 방금 찾은 350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7이 될 거거든요. 7. y에 350 집어넣으면 이금 요게 7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여학생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증가된 게 몇 명이란 얘기야? 7명. 7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여학생이 350이었으면 올해 여학생은 몇 명이라고 그래야 돼? 330 2 아닌 340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357. 그래 작년에 350명이 있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7명이 증가했다니까요. 357명이 돼야지. 그럼 봐봐. 남학생 작년에 남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450명. 450명이었죠? 그러면 올해 남학생을 구해라. 그러면 어딜 봐야 돼? 463명. 알죠? 요걸 봐야지, 요걸. 요게 지금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지금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잖아.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 x자리에다가 45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자 100분의 6 곱하기 45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7이거든요. 27 나오거든요 이게. 그 무슨 얘기야?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남자는 27명만큼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 423? 그죠? 그럼 450에서 27을 빼가지고 423이 올해 남학생 수가 되는 거라고. 여기 여자가 7명이었으면 남자는 10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증가했잖아. 여자는 7명 증가했고 아, 남자는 27명 감소했고 그래서 합쳐서 20명 감소. 맞죠? 이거를 정확하게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에서 뭐 작년을 물어보든 올해를 물어보든 남자든 여자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으면서 중요한 문제. 여러분 교과서에도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 노트는 생각해봐요. 진짜 네 기초한 해석도 몇분 받았어? 우리 내일 아직 안 봤어? 안 봤어? 자, 그래서 봤는데. 오늘의 숙제는 지금 여기 진도 나간 데 있죠? 점수를 아직 안 알려. 본교재 85부터 87 조용히 해라. 네. 자, 워크북은요. 어디냐면 53부터 55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53부터 예. 55요? 네. 너무 많아요 진짜. 야, 한 장 반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아? 너무 많았어요. 도장은 본교재에서는 84까지. 이건 저번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 그 질문은 받았죠. 그래서 여기 도장 그냥 받으시면 되고 다 끝나 있을 거고. 워크북은 아까 채점했죠? 52까지. 여기까지가 도장 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문제만 질문을 받을게요. 시험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네.